귀신 플러스 노숙자 있었던 집을 세탁하고 잘 팔았네. 경매 집 재수 없어요. 드린 게 아니라 판 거 아닌가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니 이 문장이 맞나? 이러니 집값이 올라가지. 최근 제가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는데요. 작년에 올렸던 낙찰받은 집에 도둑이 든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스타 이제 숏폼, 그러니까 릴스죠. 거기에 맞게 좀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130만 분이나 이걸 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은 분들이 봐주신 만큼 거기에 또 댓글들도 많이 달렸는데요. 그 댓글들 중에는 뭐 저를 좀 응원해 주시거나 좋은 댓글들도 있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 질문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인식이나 아니면 그런 오해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스타가 확실히 댓글이 좀 살벌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는 게 유튜브랑은 조금 다른 분위기여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댓글들 몇 개 한번 읽어보면서 이런 의견들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런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틀렸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가치관과 선택의 차이일 뿐이지 그냥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반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들을 보면은 매매사업자 실거주 안 하고 판매가 되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드린 게 아니라 판 거 아닌가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니 이 문장이 맞나? 집을 드린 건 아닌데, 이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를 하는 대신 시세보다 싼 값에 내놓았더니 일주일 만에 시세 차익 6천만 원 수익으로 계약했다. 과정은 조금 험난했지만 쓰이지 않던 낡은 빈집을 집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드릴 수 있었고 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맞습니다. 이거 판 거죠. 이거를 한 7억짜리 집을 공짜로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판 건데, 이게 공짜로 준다는 거는 일종의 증여죠. 증여인데 이게 일이 좀 복잡해집니다. 증여가 아시다시피 세금이 있습니다. 이게 또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드린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가족 간의 증여면은 이게 어느 정도 공제도 되는데, 지금 가족 간의 증여도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라는 게 붙게 되고요. 그래서 증여세를 한번 찾아봤어요. 7억 정도에 제가 팔았으니까 무진공제 6천만 원에 한 30% 정도 붙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증여세만 한 1억 5천 정도 나옵니다. 네. 1억 5천 정도. 그리고 증여를 받게 되면은 또 이게 취득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취득세가 무상으로 받았을 때 조금 더 셉니다. 무상으로 받으면 지금 뭐 이것저것 다 포함하면 4% 정도? 그러면은 2,8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세금으로만 한 1억 7천에서 8천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거를 무상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1억 8천이나 부담을 드리면 이게 조금 머리 골치 아파지지 않나. 그리고 이거 세금 같은 경우는 대출도 안 나오죠. 이게 우리가 주택을 사면은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거를 뭐 현금으로 다 박치기 해서 샀으면 좋겠지만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샀는데,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는 이 근저당을 그대로 인계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쵸? 그러면 이걸 제가 근저당을 말소를 시키고 대출을 갚은 다음에 인계를 드려야 하는데, 이게 참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안 돼서 네, 농담이고요. 일단은 뭐 표현의 문제, 아마 드렸다라고 하는 게 꼭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판 거죠, 제가. 근데 제가 이걸 드렸다고 표현을 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던 집이었잖아요. 어떤 법률적인 문제나 채권 채무, 그리고 그 집 자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도 고장나 있었고 노숙자가 들락날락하는 그런 집이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던 집이었단 말이죠. 네, 그런 집을 저는 어떻게 보면 경매를 통해서 받았고, 그걸 정상화해서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드렸다고 표현을 한 거지, 뭐 제가 공짜로 드렸다 이건 아닙니다. 1억 8천만 원 정도 세금을 물리면서 드릴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또 이게 경매를 하는 게 이 과정에서 수익을 얻음으로써 뿌듯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이런 뿌듯함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던 집을 정상화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드렸다고 표현을 한 거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너무 또 그걸 깊게 생각하진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세보다 싸다면 의심해 봐야겠네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가치관의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무조건 싸게 사는 게 100번 옳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부동산을 산다는 게 사실 뭐 어떤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아니니까,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이렇게 싸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 차이인데, 저라면은 같은 부동산을 살 때 조금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게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부동산에 내놓긴 했는데 이게 안 팔렸으면은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지금은 제가 이사를 했지만 저 당시에는 제가 좀 살고 있던 집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와이프랑 둘이 사는데도 조금 좁게 느껴졌었고 새로운 집을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저 집이 안 팔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살 계획도 있었고 그리고 이건 참고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제가 저 집을 작년에 한 7억 초반에 팔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잊고 살았죠. 잊고 살다가 한 2달인가 3달 뒤에 그 실거래가를 봤는데 9억 중반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10억 다 돼가고 이게 좀 기분이 묘했습니다. 이게 묘하다기보다는 아쉬운 게 맞겠죠? 참 이게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선택과 기회 비용의 연속이긴 한데 이거를 가지고 있는 게 맞았나 싶기도 하면서도 또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은 작년 10월 15일에 규제지역 지정되고 그러면 아마 팔기가 조금 더 어려워졌겠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낙찰받은 사례들 그런 것들도 제대로 못했을 테니까 뭐 그런 조금 기회 비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마냥 아쉬워할 일만은 아닌데 또 그때 그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신 분은 또 그만큼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뭐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런 사례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매를 통해서 단기 매도를 해서 시세를 불리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괜찮은 주택을 경매로 취득을 해서 보유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겪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시세보다 싸다면은 조금 사기 그렇다 의심해 봐야겠다 이런 의견은 가치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의 영역인 거고 누군가는 조금 비싸더라도 의심 없고 문제 없는 집을 사고 싶을 수 있고 누군가는 싸게 살 수 있으면은 경매로 나왔다거나 이런 조금 문제가 있었던 집이어도 그 집을 더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신 플러스 노숙자 있었던 집을 세탁하고 잘 팔았네. 맞습니다. 그게 경매가 하는 일입니다. 문제가 있는 집을 정상화해서 파는 거 그게 경매가 하는 일이고요. 사실 집이라는 게 집에 살고 계시던 누군가가 돌아가셨고 그 집이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되어서 문도 제대로 안 잠기고 도둑이나 막 노숙자가 들락날락하던 집이 있다는 게 좀 사실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분이 말씀하신 이제 세탁하고 잘 팔았네 해서 이 세탁이라는 표현이 뭐 의도는 조금 비판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확한 표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집이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연식이 오래된 집일수록 되게 많은 히스토리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은 누군가한테 필요한 의식주에 필요한 공간인 거고 필수제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집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방치할 게 아니라 또 이런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땐 법원에서 이런 그 집에 얽힌 채권 채무를 해소하기 위해서 경매를 내놓는 거고 그렇게 경매에 내놓기 때문에 저처럼 시세보다 싸게 살려는 입찰자들이 모여서 입찰을 하게 되는 거고 또 그걸 낙찰받으신 분이 그 집에 얽힌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현실적인 기능적인 문제도 해결함으로써 다시 정상화해서 시장에 내놓는 것 그게 경매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탁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그게 어렵고 무섭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고요. 이러니 집값이 올라가지. 제 생각에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집값이 올라가는 데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제 생각에는 집을 필요로 하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매에 나온 집은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기 어렵습니다. 집의 이름표 같은 등기부등본에 이 경매 등기가 설정이 되면 이거 현실적으로 매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임대를 놓는다거나 이런 모든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상품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게 경매로 나옴으로써 입찰자가 이걸 낙찰을 받고 이런 복잡한 권리관계나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해소를 해서 다시 정상화해서 시장에 내놓는 것 이게 경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매는 공급을 추가하는 거예요. 집값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죠. 사람들이 경매하는 사람들을 뭔가 투기꾼이다 아니면 나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들 괴롭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실거주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는 실거주하지 않더라도 지금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을 다시 정상화해서 시장에 내놓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어떤 투기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안 좋은 행위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매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괴롭힐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경매집 재수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매 참여자가 적을수록 경쟁자도 덜한 거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재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경쟁이 덜하고 이걸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임장 다니면서 심지어 부동산 사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경매집 재수 없는 것보다 제가 돈이 부족하게 사는 게 조금 더 싫더라고요. 더 그게 재수 없고. 돈이 부족하면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 해야 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막 그런 게 저는 조금 더 재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보다 싫은 거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선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매로 집 샀다고 하면 아직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얼마에 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눈빛이 확 변하시는 분들도 제가 너무 많이 봤고 또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매로 낙찰받아서 인테리어 싹 한 다음에 보여주면은 오히려 자기도 궁금해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게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인테리어 한번 싹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집이 수리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새 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경매로 받은 집 실거주하고 있고 이 집을 낙찰받기 전에도 경매 단기 매도를 통해서 시드를 불려서 제가 할 수 있는 금액대에서 가장 비싼 집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작년 말에 받았는데 그때도 당연히 경매로 받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훨씬 싼 값으로 받았고요. 이 집을 받고 나서 시세가 갑자기 확 올라서 지금은 거의 낙찰가랑 시세가 한 3억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매라는 걸 알게 되셨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섭다고 재수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와중에서 그런 곳에서 기회가 있다는 걸 믿고 그런 기회를 한번 얻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공부해 보시고 또 이 경매라는 건 또 평생 써먹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배워놓으면은 계속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또 이런 경매에 관해서 제가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나 또 오늘 이런 솔직한 제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신 영상에 달린 여러 의견들에 대한 제 답변과 생각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내용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